어느 날 오늘도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이렇게 매일같이 야근인 걸 보면. 회사에서 시키는데 어쩌겠어. 나처럼 힘없는 직장인이 사장님 지시에 반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여보가 고생이 참 많네. 그래도 저녁은 챙겨가면서 야근해. 이러다 소중한 내 서방님 건강 상하겠다. 걱정 고마워. 근데 아까 문자로 보냈던 얘기가 무슨 뜻이야? 여보가 장모님 재산을 미리 물려받을 것 같다니? 그게 실은 우리 친정 동네가 재개발된다더라고? 그럼 장모님 과수원 땅값 좀 많이 올랐겠네? 하루하루 엄청 오르고 있다더라. 암튼 그래서 외동딸인 내가 우리 엄마 재산을 미리 물려받기로 했어. 장모님 아직 정정하시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엄마 시골 사람이잖아. 평생 가난하게 농사만 지어왔던 분이시고 더군다나 학교도 못 다녀서 한글도 잘 모르실걸? 그런데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도통 모르시겠더래. 하긴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갑자기 엄청 많아져도 걱정은 걱정이지. 내 말이 순진아 누엄마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기승이겠냐고. 그래서 형식은 내가 엄마 재산을 전부 미리 물려받는 거지만 실상은 엄마 재산을 내가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셈이기도 해.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야 관리하기도 수월할 테고 어차피 장자 외동딸인 내가 상속받게 될 재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결정한 거야. 그렇구나. 어쨌든 재산 명의는 여보 앞으로 옮겨주시는 건 맞지? 내일이나 모레쯤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절차 시작하려고. 그럼 혹시 장모님 재산 물려받을 때 나랑 공동 명의는... 뭐야? 여보 혹시 우리 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내가 방금 하고 싶었던 말은 혹시라도 장모님 재산을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였어. 난 정말 장모님 재산에 털끝만큼도 욕심 없거든. 정말이지? 내가 괜히 오해한 거 확실한 거지? 그렇다니까. 얘기 끝났으면 난 샤워하러 들어갈 테니까 여보는 갈아입을 옷이나 좀 챙겨줘. 옷은 왜? 오늘도 회사에서 철야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잠깐 씻고 옷만 갈아입으러 온 거야. 알았어. 씻고 있으면 옷 챙겨 놓을게. 고마워. 그럼 나 바로 씻으러 들어간다. 잠깐이라도 피로 풀리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아무래도 요즘 밥마실이 너무 잦은데? 안 되겠다. 내 남자 진짜 몸 상하기 전에 보약이라도 해먹여야지. 얼마 뒤. 내일 출장이 잡혔다고? 부산까지 가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 누구 차로 가는데? 아무래도 내 차로 가야 할 것 같아. 워낙 급하게 잡힌 출장이라서 회사 차는 벌써 다른 일정이 잡혀 있거든. 그럼 고속도로 타겠네? 당연하지. 부산까지 국도로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 드라이브 가는 것도 아니고. 잘됐다. 내가 지금 여보 차 끌고 나가서 얼른 손세차 해올게. 에이, 저녁 시간도 다 지났는데 이 시간에 무슨 손세차를 하겠다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여보 남편이 자동차 동호회 회장이야. 와이프가 꼬질꼬질한 차를 타고 부산까지 장거리 주행을 하는 건 장호차 동호회 회장 체면이 용납 못해. 하여간 차의 진심이라니까. 알았어. 그럼 깨끗하게 부탁할게. 지금 바로 세차장 출발하는 거지? 그래야지.
근데 있잖아, 여보. 장모님 재산 미리 물려받는 일은 완전히 마무리된 거야? 응? 내 앞으로 명예이전 끝냈어. 잘 됐다. 암튼 돌산은 얼른 손세차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마님. 이튿날. 여보세요? 당신 지금 바빠? 업무 중이긴 한데 잠깐 통화 가능해. 출장은 잘 가고 있는 거지? 고속도로 어디쯤 갔어? 고속도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고속도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격 경고가 뜨더라고. 그래서 얼른 차를 세워놓고 타이어를 확인해 보니까 내 차 타이어 옆구리에 큰 못이 하나 박혀 있더라고. 멋모르고 고속도로 탔다가 고속 주행 중에 펑크라도 났으면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다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여보.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내가 여보 잘못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건 그렇지. 그럼 나한테 왜 전화를 한 거야? 어제 세차하면서 못 봤는지 물어보려고. 글쎄, 내가 세차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박힌 모양이지 뭐. 여보 진짜 괜찮은 거지? 사고도 안 났고 다친 것도 전혀 없는 거지? 걱정 마. 별탈 없으니까 멀쩡히 전화하는 거잖아. 암튼 걱정 말고 여보는 열심히 일해. 알았어. 집에서 보자, 여보. 에이, 아쉽게 됐구만, 이거. 얼마 뒤. 오늘도 벌써 출근해?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는 여보는 오늘 회사 안 가? 보상 휴가 받았어. 사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며칠 푹 쉬라더라. 근데 여보는 요새 무슨 출근을 이렇게 일찍 해? 이번엔 우리 회사 일이 바빠졌거든. 암튼 냉장고에 밑반찬 있으니까 밥 챙겨 먹어. 난 바빠서 얼른 나가봐야 돼. 여보, 왜? 그게 오늘은 내 차로 출근하라고. 어제 밤늦게 퇴근하면서 보니까 여보 차 앞에 누가 이중주차를 해놨더라. 이중주차가 어디 하루 이틀 일이야? 그냥 그 차 밀어놓고 내 차 뺏어 가면 돼.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안 할 거야. 분명히 사이드 브레이크 잠겨 있을 거거든. 그걸 여보가 어떻게 알아? 밀어보지도 않고서는? 그 차 주인이 아주 진상이거든. 맨날 이중주차 해놓고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가버려. 그럼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돼. 그러다가 아침 일찍부터 괜히 싸움만 날 거 뻔해. 나도 몇 번 그 사람이랑 신랑이 벌어졌었거든.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어찌나 신경질을 부리는지. 그니까 이래저래 시간 날리고 기분 상하느니 차라리 오늘은 내 차 끌고 출근해. 그럼 그쪽이 편하겠네. 여보 차는 어디다 주차해놨어? 우리 아파트 쪽문으로 나가면 오른쪽으로 언덕길이잖아? 그 언덕길 꼭대기에 세워놨어. 왜 그렇게 멀리 주차해놨어? 우리 아파트가 워낙에 주차할 곳이 없잖아. 하긴 그건 그렇지. 암튼 얼른 차 키줘. 이러다 늦겠어. 여기 있어. 그리고 여보, 잘 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는 사람처럼? 운전 조심해서 가라는 소리였어. 전에도 타이어 때문에 큰일 치를 뻔했었잖아. 그거야. 그날 운세가 안 좋았던 거고. 더군다나 오늘은 여보 차 타고 출근하는 건데 뭐가 걱정이겠어? 자동차 애호가 남편님께서 자기 차를 얼마나 잘 관리했으려고? 그건 그렇지. 늦겠다. 얼른 출근해. 운전 꼭 조심하고. 2주 뒤. 이제쯤 정신이 드니? 네, 엄마. 근데 나 왜 이렇게 아파요? 여긴 또 어디고? 병원이잖니. 제가 병원에는 왜?
너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글쎄요. 차에 타서 출발하려던 순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 이거 사.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하마터면 너 엄마 얼굴 다시는 못 볼 뻔했어.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제가 탄 차가 그 길고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곧장 곤두박질 치더니 충돌했었죠? 그래, 엄청 큰 사고였다더구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었을 만큼. 근데 엄마는 브레이크가 안 먹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알려주더구나. 브레이크 오일선이 끊겨 있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거라면서 차량 정비 소홀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차는 김서방 차였어요. 김서방이 자기 차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김서방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면서. 바쁘다 보면 차 정비도 제때 못할 수 있는 거고. 하긴 그건 그렇겠네요. 맨날 야근에 사무실에서 밤샘 작업에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일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김서방은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주도로 출장을 떠났어. 다음 주 금요일이나 되어서야 돌아온다더구나. 출장이요? 회사 일이 다시 바빠진 모양이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보내줬어. 병실은 엄마인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김서방 자네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는 말고 부디 내 딸아이의 남편으로서 생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게 반드시 깨어날 우리 딸을 위하는 길이라고. 네, 잘하셨어요. 김서방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저도 마음 편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 진짜 괜찮겠죠? 치료 잘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 거겠죠? 그래, 이거 사. 수술 잘 끝났고 후유 장애도 없을 거래.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려무나. 그날 밤. 오밤중에 실례합니다. 김선희 씨 카톡 맞나요? 네, 맞는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제 친구 목록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분인데. 그쪽 남편분 애인이에요. 웃기고 있네. 이거 보이스피싱이지? 내가 행여라도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믿지 못하신다니. 지금 바로 증거 사진을 보내드리죠. 어때요? 지금 제 옆에 잠들어 있는 남자가 그쪽 남편 맞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너 대체 누구야? 뭐 하는 년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남편 애인이라고. 벌써 1년째 몰래 미래를 즐기고 있는 애인.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목적이 뭐야?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는 목적이나 제대로 밝혀. 경고를 좀 해주려고요. 그쪽 남편 사람 새끼 아니거든. 말 돌리지 말고 본론이나 똑바로 얘기해.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저 세상 갈 뻔했었죠? 저번에는 타이어에 큰 못이 하나 박혀 있었고. 그거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고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지. 계획된 일이라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누구겠습니까? 당신 남편이라는 쓰레기지. 증거 있어? 자기 입으로 직접 나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전
너무 놀라서 전부 다 녹음을 해뒀고요. 그 자식이 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쪽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더니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낮술을 퍼마시더군요. 그래놓고는 만취해서 자기 입으로 모든 진실을 술술 다 불었어요. 자기는 평소에도 그쪽이랑 이혼하고 저랑 살림 차리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그쪽이 친정엄마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혼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다고. 법적 아내인 그쪽이 죽어서 없어지면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혼자 물려받아서 나랑 둘이 새 살림 차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날 저 세상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야? 돈 욕심 때문에? 맞아요. 티 안 나게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쪽 차 타이어랑 자기 차 브레이크에 직접 장난을 좀 쳤었다더군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기어코 그쪽이 살아남았다면서 무슨 여자 명줄이 그렇게 즐기냐고 아쉬워했고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귀뜸을 해줘도 믿을까 말까인 판국에 심지어 넌 더럽고 추악한 상간 여자나. 내 유산으로 그 자식이랑 둘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정 못 믿겠다면 모든 진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칠 계획을 하고 심지어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쓰레기라는 걸 모두 알게 된 이상 저도 언제 그 쓰레기한테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쪽한테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디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을 교도소에 쳐넣어서 다시는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일단 알겠으니까 녹음 파일이나 보내. 그리고 너도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무슨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전 공범이 아닙니다만. 공범은 아니지만 불륜녀지. 임자 있는 남자를 탐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며칠 뒤. 출장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다음 주 금요일이나 돼야 돌아온다더니. 며칠 계속 처리해서 업무 일찍 끝냈거든. 의식 찾은 여보 모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그나저나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야 여보. 난 진짜 여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글쎄, 제주도에 간 이유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일찍 돌아온 건 아니고 함께 여행을 떠났던 누군가가 잠에서 깨어보니 바람처럼 떠나버리고 없다거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여행이라니. 난 엄연히 직장에서 출장을 다녀온 거야. 아, 그러셔? 어디 계속 거짓말 쳐보시든가. 어차피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 여보 오늘 좀 이상하다. 혹시 사고 나면서 머리도 좀 다친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라셔? 머리 쪽에는 진짜 아무 이상 없대? 그냥 입 닥치고 잠깐 기다리기나 해. 너 애타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께서 잠깐 전화통화를 하러 밖에 나가신 참이니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마침 저기 오시네. 저 남자가 대체 누구길래 이래? 아무래도 나랑은 초면 같은데. 당연히 초면이지. 너를 잡아가실 형사님이시거든. 뭐, 이 형사? 혹시 기아께서 김재환 씨 되시나요? 그렇습니다만. 마침 잘 됐네요. 방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그냥 선량한 시민일 뿐이라고요. 진술서는 경찰서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수갑부터 채우겠습니다. 아프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발버둥 치시다가는 수갑에 피부가 긁히는 수가 있습니다. 체포당할 땐 당하더라도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죠. 이유야 뻔하지. 나를 저 세상 보내려고 했던 살인미수죄. 내 차 브레이크 오일선이 끊겨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 그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잖아.
웃기고 있네. 너 제주도 출장 아니었잖아. 지난 1년 동안 야근 핑계로 바람을 피우더니 내가 사경을 헤매는 틈을 타서 불륜녀랑 제주도 여행 갔던 거잖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이 사진 보여? 네 놈이랑 1년 만난 애인이라는 년이 오밤중에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사진이야. 지금 자기 옆에 술 취해서 잠들어 있다면서? 아이, 그래. 외도는 인정할게. 근데 지금 내 제목은 살인미수라며. 불륜이랑 살인미수가 무슨 상관인데? 나를 저 세상 보내서 유산을 받아낼 목적으로 내 차 타이어에 일부러 대못을 박아놨고 심지어 니논차 브레이크 오일 선도 일부러 잘라놨으니까. 증거 있어? 당연히 있지. 제주도에서 너 버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불륜녀가 니놈이 술에 취해서 모든 계획을 떠들어댔던 녹음 파일을 나한테 보냈거든. 누가 들어도 니놈 목소리로 범행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떠벌리고 있더라고. 이래도 발뺌할래? 그건 그냥 술주정이야, 술주정. 솔직히 아내가 거액을 미리 상속받았다는데 그 돈에 욕심내지 않을 남편이 세상 어딨겠냐. 나도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을 뿐이야. 그때 그 사고들 덕분에 당신이 저 세상을 갔더라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근데 상상은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 헛소리 마. 녹음 파일에는 분명 날 해칠 목적으로 니놈이 직접 차에 장난질을 쳤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여보야말로 적당해. 그때 난 술에 취해 있었어. 만취한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못하냐? 물론 술주정만으로는 증거가 되진 못하겠지.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뒷받침되면 술주정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아, 그래서 다른 증거 있냐고? 내가 사고를 당하던 전날 밤 니놈이 언덕 꼭대기에 주차해놓고서는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직접 브레이크 오일선을 잘랐더라. 그 장면이 근처 상가 CCTV에 다 찍혔어. 심지어 니놈이 차를 가로등 밑에 주차했던 덕분에 아주 선명하게. 그 상가에 CCTV가 있었다고? 그래 이 인간아.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니놈이 한사코 내 차를 손세차하겠다고 하던 날 세차장에서 내 차 타이어에 대못을 박아놓는 장면도 세차장 주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더라. 아직도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할 참이야? 경찰에서 벌써 거기까지 다 찾아냈다고? 그래 이 범죄자 자식아. 혐의가 거의 확실하니까 검찰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겠지. 아이, 그렇다면 나도 더는 너랑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교도소는 절대 안 가도록 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고. 그래. 어디 맘대로 발버둥 쳐봐라. 어차피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이 자식 얼른 끌고 가세요 형사님. 알겠습니다. 김지한 씨를 배우자 살인 미수 혐의로 연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쓰레기는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차디찬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그놈이 제 몸과 마음에 남긴 상처를 민사소송을 통해 모두 배상받아서 철저히 복수할 예정이거든요. 그놈이랑 놀아놨던 상간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쪽은 굳이 제가 손쓸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유부남이랑 놀아다니다 제대로 걸려서 그 집 아내와 가족들의 복수를 피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거든요.